불닭볶음면이 전 세계에서 뭐 그 회사의 그 주식은 막 엄청나게 뛰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 외에도 고추장 같은 경우 감칠맛의 감칠맛. 대표 재료죠. 그런 것들을 같이 활용해서 만드는 우아한 매운맛. 한 단어 매운맛이다 라고 얘기해갖고는 좀 그냥 단순히 한식은 그냥 이 자체만으로 그 문화로 저는 여겨지거든요. 안녕하세요. 싱귤러리티를 진행하고 있는 유재수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한식입니다. 김지영 셰프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많은 사람들이 잘 알다시피 한류가 아주 그 전 세계적으로 아주 거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게 K 드라마와 함께 K 푸드 한식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. 오늘 셰프님을 모신 거는 이 앞에 있는 이 책입니다. 그 한식의 사계절이라는 영문판 책이에요. 이게 왜 영어로 되어 있는지. 근데 제가 이 책을 처음에 받아서 이렇게 조금 읽어보긴 했는데 우리나라 그 문화관광부 산하에 있는 국가유산청이라는 정부 기관에서 만든 거고 또 이거를 만드시는데 우리 저 셰프님께서 기여를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이 책이 나오게 됐는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. 우선 만든 계기는 한국이 가진 문화의 아름다움을 이제 전 세계인에게 알리고자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.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10개의 분야로 나뉘어서 각각을 전문가들에게 쓰게끔 했습니다. 그중에 이제 한식 부분을 제가 쓰게 된 거죠. 그럼 다른 분야도 비슷한 책이 있습니다. 예, 그럼 이제 이 책은 나중에 나오면은 서점에서 파는 겁니까? 아니면 서점에서도 팔고 전 세계에서도 볼 수 있는 건가요? 이미 전 세계에 출간이 됐고요. 예. 우리나라 서점에서도 외국 서적 쪽에서 판매를 하고 온라인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일단 이 책을 쓰신 저자이시기도 하고 또 한식 셰프이시기도 한 그 우리 저 김 셰프님. 그 셰프님은 한식 전문가로 요리사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알기에는 예전에 그 대장금이라고 하는 그 공전의 히트를 친 그 TV 드라마 거기에서 음식 자문을 해주셨다. 대장금에서 어떤 역할을 하신 거죠? 제가 자문을 한 건 아니고요. 자문은 그 연구원 측에서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해주셨고 저는 이제 현장에서 그 드라마 전체가 그 주인공의 음식이다 보니까 그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준비하고 같이 조리도 하고 촬영에 음식이 촬영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었습니다. 그러면 그게 드라마에 나오는 음식을 만드는 일도 같이 하신 건가요? 맞습니다. 그래서 저는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대장금은 얼마나 찍었죠? 의녀 부분까지인데 대장금이 꼬박 1년 찍었습니다. 그 1년 동안 꼭 예. 준비 기간도 있었고 촬영 기간도 꼬박 1년 넘고 나중에 정리하는 시간도 꽤 많이 걸렸었습니다. 책에 보다 보면 되게 아주 너무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제 이 한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에는 흙, 바람, 나무, 물, 불, 돌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데 각각의 역할을 갖다가 적어놓은 책 글이 하나 있는데 너무 멋있는 명문이라서 소개하고 싶은데요. 흙은 시간을 품고 물은 맛을 만들고 불은 향을 만들고 돌은 열을 붙잡고 나무는 이제 조리로다가 연결을 시켜주는 그 수단이 되고 바람은 수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흙, 물, 불, 돌, 나무, 바람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혼연의 일체가 돼서 만들어낸 그게 한식이고 한식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발견된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어떠한 그 평상시에 그 한식을 조리할 때 어떠한 생각을 갖고 이런 거를 응용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을까요? 한식 전반적인 부분에 다 접목시킬 수 있는데요. 말씀 주신 이 6가지 요소가 시간의 6요소라고 하는데요. 한식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메주를 들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메주를
만들려면 콩을 삶아야 되잖아요. 예. 그럼 콩을 물에서 불리고 예.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맛을 내는 거. 그 여기로 이 글로 따지면 약간 그냥 물이 아닌 거겠네. 그렇죠. 얘가 빠르게 호화가 될 수 있게끔 네. 해주는 역할도 하고 사실상 그 메주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가 콩하고 물뿐입니다. 그렇죠. 나머지는 된장이 되기 위해서는 나머지는 미생물의 작용인데요. 예. 그러면은 되게 중요한 예. 재료이지요. 그 맛을 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이 물뿐만 아니라 얘를 이제 익히기 위해서 콩을 삶기 위해서 불을 지펴서 팔팔 끓이죠. 예. 무쇠솥에 예. 넣어서. 그리고 뭐 요즘은 다른 도구도 있지만 그 팔팔 끓이고 얘를 나중에는 그 수분이 고루 퍼지게 하기 위해서 또 불을 약하게 줄여서 뜸을 들여요. 불의 역할이 무조건 불에 굽는다는 개념보다는 그 세기가 있는 거죠. 예. 그리고 그다음 얘를 잘 뜸들여진 거를 메주 모양을 만들고 예. 적절한 온도의 구들장 위에 놔둬서 불을 지펴서 온도를 맞춰가지고 또 발효를 시키는 거죠.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 구들장 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돌은 온도가 빨리 올라가지 않죠. 금속처럼. 예, 그렇죠.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가요. 식죠. 예, 그래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. 예. 적절하게. 예. 그 되게 중요하거든요. 예. 온도가. 습도도 중요하지만. 그러고 나서 얘를 이제 빼서 밖에 걸어서 바람치기를 꼭 해야 돼요. 예. 이때 맛이 결정적으로 딱. 그러면은 이제 그 기후라는 게 물론 한반도는 뭐 미국에 비하면 되게 작지만 그래도 기후 차이가 다 많이 있잖아요. 저기 남부지방에서 매주 뜨는 거고 네. 그 강원도에서 뜨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고 왜냐하면 일단 바람의 그것도 세기도 다를 거고 바람의 그 온도도 다를 거고 네, 뭐 네. 다 다를 거고 또 물도 또 다른 물일 거고 계곡수냐 뭐 물도 네, 다를 네. 것 같고 맞습니다. 그러면 매주라고 하는 게 좀 약간 각각의 특성이 있겠네요. 지역에 따라서 맞습니다. 뭐 그렇게 할 수 있나요? 그렇다고 볼 수 있나요? 그렇게 정착이 됐죠. 그 환경에 맞게 지역색이 있는 된장들이 다 정착이 돼서 굉장히 다양한 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. 아 그런가요? 예. 저는 뭐 된장은 잘 모르겠고 순창 고추장 뭐 그런 고추장도 메주로 만드는 거 맞죠? 저도 뭐 맞습니다. 약간, 메주가루가 반드시 들어가죠. 단백질 성분. 예. 그러면 그 순창 고추장 그러면 그 특성이 그 순창에서 뜬 메주의 일부가 있어서 뭔가 맛이 다른 건가요?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대로 뭐 메주장이라고 쳤을 때는 콩, 그다음에 뭐 물, 이 미생물이라고 하는데 예, 그렇죠. 예. 이 미생물은 를 이제 토착균이라고도 하거든요. 예, 토착균.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시간과 함께 그 환경에서 이제 발효가 되면서 들어오는 그 균들이 있는데 그게 좋은 균이겠죠. 그러니까. 그럼요. 그게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을 수 있죠. 그래서 장을 그 집안의 흥망성쇠를 장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죠.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.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, 사실. 이게 막 과학적으로 위생시설이 있어서 거기서 하는 게 아니니까. 사실 뚜껑 열었다가 파리 한 마리 들어가서 알 까면 그거는 그렇죠. 한 방에 다 망하는 거 먹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. 사실 이 균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좋은 균만 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솔직하게. 그러니까 그 뭐 나무도 중요하고 바람도 중요하고 미생물도 역시 미생물이 제일 중요하겠네요. 어떻게 이렇게 보면. 그죠? 네. 진짜 그 환경에서 묻어오는 거니까. 예, 그게 진짜 장의 제일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. 그 일본에 가니까 의식 동원이라고 써 있더라고요. 처음에 무슨 말인가 잘 몰랐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식 동원 이게 보니까 약과 음식은 그 원료가 같다. 우리 음식 중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? 뭐 어떻게 보면 약식 뭐 이런 것들도 그 약식의 약자가 그 약의 약자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그런가요? 뭐 약식이나 양념 여러 가지 단어들 약이 붙는 것들이 양념이요? 예. 양념은 우리가 양념 친다 할 때 그 양념의 양자가 약할 때 약염에서
생각할 때 염자 붙여서 양념이었던 게 예, 발음상 예. 양념으로 정착이 그럼- 있지. 한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약식동원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자체가 이제 계절과 맛의 조화로 몸을 치유한다. 뭐 이런 예. 의미로 보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음양오행이라고 예, 보거든요. 예. 음양 오행이다. 아까 대표적으로 그 양념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단순히 맛을 내기 위한 뭐 맛을 뭐 간을 맞춘다, 간을 그다음에 소금을 이렇게 좀 네. 자극적인 걸 좀 네. 넣어준다 그런 게 그런 아니고. 개념이 아니고, 예, 그 밸런스를 맞춘다가 맞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성질이 차가운 거를 재료를 다룰 때는 뜨거운 다른 부수 재료나 맛도 내지만 그 성질을 좀 중화시켜 줄 수 있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? 게장 드시면은 생강이나 매실 많이 먹거든요. 그런 식의 개념 밸런스를 맞춘다. 게는 차갑죠. 그렇죠. 차갑죠. 생강은 성질이 따뜻하죠.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있고. 그게 이제 음양오행이다. 예. 그러니까, 그 그렇죠. 기준점으로 보고 하는데 사실 한식이 왜 한식하면 뭐 발효라는 말이 나오고 음양오행이라는 말이 나오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표를 달 수 있거든요. 근데 그건 이제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연적인 결과라고 보는 거거든요. 네, 뭐 예를 들면 물론 조선시대 기준으로 해서 기록들이 가장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그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긴 하는데 그 전에도 비슷하게 존재했을 거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기록들도 있습니다만 그 시대적 배경의 성리학, 유교적 사상이 있었고 예를 갖추고 이런 것들이 이 음양오행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그게 이제 정리화돼서 남다 보니까 더 그게 한국 문화의 베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사실 그 뭐 음양오행설은 제가 알기로는 삼국시대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짜다라고 하는 이게 음양 오행의 이제 그 수로다가 이제 또 겨울이라는 그런 계절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보니까 그 염장을 해갖고 뭐 이렇게 그 저장을 하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겨울에 많이 하지 않나요? 그죠? 네네. 겨울을 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네네. 있고 저장성을 기르기 위함이기도 하죠. 네, 먹을 그렇죠. 게 없는 계절이고 있고. 한국은 또 겨울이 기니까요. 그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겨울에는 춥고 길고 뭐 이런 것들이 여름은 고슴 그게 음양오행에 연결이 되는 거죠. 서양 사람들도 좀 약간 이해가 안 갈 것 같은데 여름은 굉장히 덥잖아요. 그런데 보면 이제 여름에 보면 되게 차가운 거 많이 먹고 뭐 콩국수도 먹고 막 그렇긴 하지만 뭐 삼계탕도 먹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몸의 보양식들이 되게 보면 엄청나게 땀을 많이 흘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조화가 돼 있는 것도 역시 음양오행의 어떤 그런 그 틀에 맞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? 맞습니다. 그 여름은 굉장히 뭐 이렇게 발산한다는 개념보다는 뜨겁죠. 열성이 있죠. 이열치열한다. 그럼 이제 그거를 삼복 아시죠? 삼복이요. 삼복이 이렇게 길을 누르는 개념이잖아요. 그런가요? 그게 복자가 그런 뜻인가요? 그런 것 같다. 그래서 그것과 같습니다. 그래서 그걸 누를 수 있게끔 삼복더기의 그 뜨거움을 누르기 위해서 더 뜨거운 걸 먹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. 그 강한 열기를 다스린다. 강한 열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더 뜨거운 걸 먹는. 볶음식이 다 뜨거운 건가요? 사실 보양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말하는 보양이 세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. 하나는 그 양기 음양할 때 양을 써서 그 따뜻한 기운을 채운다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진짜 영양. 그러네요. 또 하나는 보호할 보자를 써서 몸을 보호해준다. 영양을 또 더해주는 이런 세 가지 개념으로 보양을